7번째 챕터 Learning from Data 마지막 챕터죠. 데이터를 통한 학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가장 깊게 다루는 챕터예요. 우리가 그냥 학습시키니까 되더라 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수학적으로 어떻기 때문에 되더라 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부분을 이 파트를 통해서 알아볼 겁니다. 수학적으로. 자, 우리가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 일반화라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 1, 1, 뭐 2, 2, 2 이런 숫자들 이것들을 전부 일반화시켜서 우리는 2라는 출력을 만들고 싶은 거고, 이것들의 출력을 모아서 1로 우리가 이렇게 일반화를 잘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주 간단한 문제를 생각을 해봅시다. 엠리스트라는 데이터가 여러분들 다 아는 데이터죠. 이렇게 숫자 손글씨 해가지고 0, 1, 2, 3, 4, 5, 6, 7, 8, 9까지 해가지고 10개의 클래스로 나눠지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문제는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0에서 9 중 하나로 예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28 바이 28, 그러니까 픽셀 수가 가로로 28개, 세로로 28개가 있는 0이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물론 우리가 CNN이라고 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이거 모른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1차 벡터로 쭉 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벡터 사이즈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를 이거를 이제 V 벡터 V라고 할 거예요. 자, 이 벡터를 우리가 10개의 출력으로 만들어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0에서 9까지 예측을 시키는 거니까요. 자,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V 벡터라는 놈이 28 바이 28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출력으로 10개의 출력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자, 우리가 선형 결합, 여태까지 했던 선형 결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10개의 출력을 만들어 줄 건데 어떻게 해줄 거냐 하면은 우리는 A 매트릭스 행렬곱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우리가 A에다가, 그러니까 이 V라는 벡터에다가 A를 곱해 가지고 출력을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출력이라는 거는 10개의 출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 바이 1이라는 출력을 가져야겠고요. 이 V 벡터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28 바이 28 바이 768 곱하기 1, 28 바이 28 곱하기 28이에요. 자, 그러면 A 벡터는 10 곱하기 768이 되면은 이 숫자를 없애줘가지고 10 바이 1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간단한 선형 결합을 통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근데 실제 세계에서 선형 결합은 많은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선형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제한이에요. 왜냐면은 선형성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y는 2x로 합시다. 자, x에다가 제가 2를 넣으면은 y가 4가 나오게 되죠. 자, 출력을 제가 2배를 시키면은 4를 넣으면은 y가 8이 되죠. 자, 선형성이라는 특징은 입력을 제가 2배를 하면은 단순하게 출력도 2배가 나와야 하는 게 선형성이에요. 선형성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은 선형적이지가 않죠. 아주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술적으로 봤을 때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개념인데 0을 2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8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0 하나, 0 하나. 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선형적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0 2개가 합쳐진다고 해서 0이 그냥 입력이 2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과가 원래 0이었는데 우리가 0이 2개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갑자기 1로 바뀌거나 하진 않겠죠. 결과가 똑같이 0이 나와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선형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1, 0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어떤 선형성의 결과로 의해 가지고 6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아주 단순한 선형 규칙에 의해서 어떤 숫자를 예측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형성으로는 우리가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요. CPL, Continuous, Piecewise, Linear. 한국말로는 연속, 조각적, 선형. 이거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함수를 연속, 조각적, 선형이라고 해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은 아주 직관적으로 단순해요. 전부 다 함수가 이어져 있죠. 이 부분에서 연속성, continuous. 자, 그리고 선형적이죠. 요 부분 선형적이죠. 물론 요 구간은 보시면 안 되고 요 구간에서 선형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형적으로만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비선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비선형이냐면은 입력을 우리가 요만큼 줬을 때는 이 결과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요거 입력을 2배를 준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지금 2배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각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비선형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속성에서는 합리적인 규칙성을 도출해낼 수가 있고 요 부분 선형이라는 부분에서는 너무 복잡하지 않은 단순함, 그리고 이 피스와이즈 조각적에서는 비선형을 도입을 해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비선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딥러닝에서는 뭐 시그모이드, 뭐 렐루,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 많은 것들이 쓰이죠. 뭐 스위시 해가지고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선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V라는 벡터에다가 A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줬었죠. 이 부분을 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편향대 분산, 과소적합과 가제적합.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편향을 우리가 편향이랑 분산을 바이어스랑 베리언스, 가소적합을 오버피팅, 언더피팅 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영어를 좀 더 많이 보통은 블로그 글이나 보셔도 영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공부하시면은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미지의 함수 를 학습을 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일반화가 목표라고 했는데 0, 0, 뭐 0, 1, 1, 1 이런 것들을 잘 일반화시키는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함수가 있을 거예요. 어떠한 미지의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 미지의 함수를 찾는 것이 목표잖아요. 우리가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근데 뉴럴 네트워크로 우리가 모르는 이 함수를 만들 수가 있냐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만들 수 있다예요.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다루냐면은 비선형과 히든 레이어가 있는 뉴럴 네트워크는 비선형성과 선형성이 있는 뉴럴 네트워크는 이 세상에 어떤 함수든 근사할 수 있다. 모든 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라는 게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제가 깊게는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우리가 적분하는 것처럼 적분을 이렇게 각각 다 나눠가지고 지금 함수를 구성을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 그럴까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이렇게 계단 함수를 만들고 요거에 각각 히든 스테이트에 요거를 곱해줘가지고 모든 함수든 만들 수 있다 라고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해야 하는 함수를 이 f라고 둘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진을 관측을 했을 때 뭐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노이즈를 우리가 이 입실론이라고 줄 겁니다. 보통 노이즈는 표준 편차를 따르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고 우리는 계산을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 이상적인 아이디얼 펑션을 학습을 시킬 건데, 먼저 바이어스랑 베리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바이어스는 편향이죠. 편향. 요거는 에러라고 써도 돼요. 사실 에러. 그러니까 실제 정답에 대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우리가 트레이닝 샘플로 학습을 시키고,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때 트레이닝 샘플로 학습을 시키고 테스트 샘플에서 우리가 요게 잘 학습이 되었는지 테스트 샘플에서 확인을 하잖아요. 자, 근데 이 바이어스가 크다, 에러가 크다는 것은 트레이닝 샘플로 학습을 잘 못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이어스가 크다, 에러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언더피팅이라고 하죠. 자, 이럴 때는 언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은 파라미터 수가 적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쵸, 아까 또 똑같이 111 해가지고 요걸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파라미터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 AV가 저희가 했을 때 요만큼, 그러니까 10의 출력을 만들려면은 요만큼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요만큼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뭐 768 by 1을 뭐 10 by 1로 줄여가지고 그냥 요만큼만 곱해가지고 학습을 시켜볼래 했더니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은 파라미터가 결국 설명을 해야 하는 건데 설명 가능한 파라미터가 적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도 테스트 샘플까지 갈 필요도 없고 트레이닝 샘플에서 또 학습이 잘 안 될 수가 있겠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베리언스가 클 때 오버피팅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뭔 소리냐? 베리언스가 크다는 것은,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로우 바이어스, 로우 베리언스, 요게 제일 이상적인 거죠. 자, 근데 바이어스가 큰 경우는 아예 그냥 정답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고, 하이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버피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함수,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했을 때 선형 함수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야 가장 잘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어디 있을까? 책을 새로 뽑아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도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트레이닝 샘플들을 전부 다 맞추겠다고 학습을 이렇게 막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트레이닝 샘플에 과대적합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학습했을 때보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오차가 커져요. 그렇죠? 우리가 결국 잘 하려는 것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잘 맞추려는 건데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과대적합을 시켜버리는 결국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림을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요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줘야 할 텐데, 얘도 마음에 안 드네. 뭐 요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줘야 할 텐데 우리가 테스트 샘플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쳤을 때, 그쵸, 어느 정도 잘 설명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과대적합을 시켜버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완전히 요것들을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죠. 이것을 오버피팅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샘플에 너무 민감하게 지금 학습이 된 거예요. 트레이닝 샘플에서 테스트 샘플처럼 조금만 달라져도 값이 확 튀어버리죠. 이것을 베리언스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달라지더라도 확 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답에 대부분 가까이 있지만 조금만 달라져도 확 튄다. 이것을 베리언스가 크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리언스가 큰 상황은 언제 발생하냐? 데이터에 비해서 설명 파라미터 수가 많을 때 보통 일어납니다. 우리가 2차 함수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두 점을 설명할 때는 a0x 플러스 b 이거면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파라미터가 두 개죠. 자, 근데 요거 설명할 때는 2차 함수니까 a0x 제곱 플러스 a1 이런 식으로 함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과대적합 됐죠. 그래서 파라미터 수랑 데이터 수가 지금 3개고 파라미터 수도 3개니까 지금 과대적합이 된 거죠. 파라미터 수랑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데이터 수가 비슷할 때 혹은 그러니까 데이터 수가 더 파라미터 수가 더 적어야겠죠.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으면은 완전히 오버피팅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바이어스가 클 때는 파라미터가 적을 때, 베리언스가 클 때는 파라미터가 많을 때 오버피팅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수식으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이거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한번 멈춰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이어스는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함수와 우리가 만든 함수의 차이, 즉 에러를 우리가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자,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요 수식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자면은 우리가 학습하려는 대상과 우리가 학습하려는 대상, 우리가 이거는 볼 수가 없으니까요. 학습하려는 대상과 우리가 만든 모델 사이의 차이의 제곱은 다음과 같은 식을 따르는데, 식은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이거를 y 대신에 지금 fx 플러스 입실론 마이너스 fx에다가 제곱을 하면은 이거 제곱에 뭐 플러스 2f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완전 제곱식 푸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요.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와 에러의 바이어스 제곱과 베리언스랑 에러의 합으로 우리가 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학습하려는 대상에 우리가 만든 모델의 차이의 제곱은 다음과 같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지금 콘스탄트예요. 더 이상 지금 여기서 콘스탄트라고 해봅시다. 그럼 바이어스가 커지면은 베리언스는 작아져요. 근데 베리언스가 반대로 커지면은 바이어스는 작아지겠죠. 이거는 어떤 일정한 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을 표현하면은 이 바이어스가 크다는 거는 우리가 파라미터가 적다는 거였고, 언더피팅,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파라미터 수가 많다는 거였고 오버피팅이었다는 거였죠.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파라미터가 많아질수록 바이어스는 줄어들겠죠. 근데 파라미터가 많아질수록 베리언스는 커지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가 어느 정도 잘 설명하는 선이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지면은 베리언스가 너무 커져가지고 오버피팅이 되어버리고, 너무 적어버리면은 언더피팅이 되어버리니까 적절히 잘하는 이런 모델을 잘 찾아보자. 뭐 이 정도 되겠죠. 완전히
완전 로우의 완전 로우 바이어스는 아닐 테니까. 자, 근데 이게 원래 생각하던 거? 받아들여지던, 머신러닝에서 받아들여지던 개념이었는데, 2018년인가? 오픈 AI에서 낸 논문이 있어요. 더블 디센트. 이게 뭔 소리냐면은, 파라미터가 증가할수록 우리가 베리언스가 커진다는 건 수학적으로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는데, 파라미터가 진짜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챗GPT. 엄청 많죠, 파라미터. 막 몇억 개, 몇십억 개 하잖아요. 파라미터가 진짜 많아지면은 이 베리언스가 다시 낮아진다 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수학적으로는 그 논문에서도 수학적으로는 밝혀내지 못했어요. 근데 실험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파라미터가 많아지면은 결국에 모든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파라미터가 많아지면은 더블 디센트라는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베리언스가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파라미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베리언스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작아지는, 여기까지가 지금 기존 머신러닝 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었고, 여기서부터는 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더블 디센트라는 어떤 특이점이 온다 라고 해당 논문에는 써 있습니다. 그 논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큰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모델이 생긴 거겠죠. 저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다. 뭐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많이 책 부분을 건너뛰었는데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챕터 7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